현수와 지훈이 도심 레스토랑에서 첫 식사를 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현수는 바쁜 회사 업무 중에도 문득 지훈이 보낸 산의 풍경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곤 했고, 지훈은 현수의 진중하고 따뜻한 안부 문자에 하루의 활력을 얻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지훈은 병원 검진에서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수씨, 저 드디어 완쾌했어요? 이제 산에 가도 된대요? 저희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이번 주말에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 쌀게요. 현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지훈과의 산행은 이미 일상의 작은 기대가 되어 있었다. 현수입니다. 드디어 완쾌 축하드립니다. 도시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훈씨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겠습니다. 약속 당일 현수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늦가을 산의 입구에서 지훈을 기다렸다. 마침 햇살이 잘 드는 아침이었다. 멀리서 지훈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현수에게 건넨 미소에는 편안함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현수씨,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지체했어요? 지훈이 내민 것은 깔끔하게 포장된 도시락 상자였다.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아닙니다, 지훈씨. 저는 설레는 마음에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부축할 일 없게 아주 조심해서 걸어봅시다.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현수는 자연스레 지훈의 뒤편 반 걸음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걸었다. 이제 발목은 정말 괜찮으세요? 통증은 없고요? 현수가 물었다. 네, 현수씨 덕분에 완벽하게 나았어요. 이젠 다시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얼마쯤 올랐을까 마른 낙엽이 두껍게 쌓인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타났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순간 현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지훈씨, 이쪽은 미끄러워요. 손 잡으세요. 망설임 없이 지훈은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지난번에 부축이 필요에 의한 접촉이었다면 이번의 손잡음은 배려와 호감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현수는 지훈의 손이 예상보다 작고 부드러워서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의 손에 의지해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손을 잡은 채 계속 걷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정상에 오르는 내내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중년의 나이의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 산을 오르는 경험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직장과 가정에서는 맡은 책임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았지만 이 산에서는 순수한 남녀로 돌아간 듯했다. 정상 부근 양지바른 바위에 앉아 지훈이 정성껏 싼 도시락을 펼쳤다. 먹음직스러운 유부초밥과 색색의 과일,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까지. 현수는 감동했다. 지훈씨, 너무 이쁘고 만나게 보입니다.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별 말씀을요? 현수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산에 왔는데요. 자, 이거 하나 드세요. 지훈은 현수에게 가장 예쁜 유부초밥을 직접 입에 먹여주었다. 현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받아먹었다. 그 순간의 가벼운 스킨십이 주는 친밀감은 그 어떤 대화보다 강렬했다. 이에 현수도 유부초밥을 지훈에게 먹여주었다. 두 사람은 유부초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지훈씨, 유부초밥 정말 맛있어요 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현수는 도시락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뚜껑 2개를 꺼냈다. 산삼주였다. 지훈씨 완쾌 기념으로 제가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몸보신해야죠. 딱 한 잔만 합시다. 어머, 산삼주라니. 괜찮을까요?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현수는 작은 잔에 산삼주를 따랐다. 딱 한 잔입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동행을 위하여. 맑은 산삼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하고 솔직해졌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현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씨, 사실 지난번 식사 때부터 지훈씨와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는 일상의 유일한 해방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산에 오르신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지훈은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며 살짝 취기가 오른 듯한 미소를 지었다. 현수씨, 저도요. 현수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혼자 산에 올랐다가 다쳤을 때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현수 씨가 저를 구해주고 또 이렇게 제 삶의 활력까지 찾아주셨어요? 그녀는 고마움을 표현하듯 현수의 팔뚝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현수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지윤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중년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피어난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산하는 길,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싶어서였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현수가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 씨, 앞으로도 저랑 같이 이 산에 오르실 거죠? 네, 당연하죠. 현수 씨 도시락은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 현수 씨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해요. 지윤이 활짝 웃었다. 버팀목이요? 좋습니다. 저는 지윤 씨의 영원한 산행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현수는 지윤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며 약속하듯 힘을 주었다. 하산 완료 지점에 도착했을 때 지윤은 현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한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지난번의 아픈 기억이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었어요. 현수는 예상치 못한 포옹에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다정하게 힘있게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중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된 사랑의 달콤함을 공유했다. 산길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단단한 사랑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보다 더욱 힘차고 행복했다. 두 번째 산행 이후 현수와 지윤은 산행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다. 일주일에 한 번, 평일 오후의 텅 빈 산길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산행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스스럼 없어졌다. 이제 현수는 지윤이 가파른 길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지윤은 그의 손을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추위를 핑계로 현수의 큰 주머니에 지윤의 손이 쏙 들어가기도 했고 장난삼아 현수의 뱃살을 만지기도 했다. 또 현수는 지윤이 땀을 흘릴 때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수건으로 지윤의 이마를 닦아주기도 하고 가볍게 키스도 했다. 하산 후에는 현수가 지윤의 부은 발목을 직접 주무르며 안마해 주었고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쉬는 시간도 잦아졌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일상과 취미를 넘어선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섰다.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까지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그들이 맞잡는 손에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남녀 간의 끌림과 위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계절이 겨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늘 오르던 산의 정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로의 옆에 있는 온기 덕분에 따뜻했다. 현수는 지윤의 어깨에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다. 손끝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닿자 현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윤은 현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어깨에 머무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붙잡아 내렸다. 그리고 현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속삭였다. 현수 씨, 우리 이제 솔직해져요? 저는 더 이상 이게 그냥 동행일 뿐이라고 거짓말 못하겠어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을 때, 제 어깨를 안아줄 때마다 저는 떨려요? 저도 알고 현수 씨도 알잖아요? 이건 그냥 우정이나 호의가 아니라는 거. 현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지윤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절실함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이 지윤의 차가운 볼에 닿자 그녀는 안도감과 벅참이 뒤섞인 듯 살짝 눈을 감았다. 지윤 씨 맞아요? 지윤 씨가 맞습니다. 현수는 숨을 고르며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산을 오르는 순간부터 저는 지윤 씨가 제 삶의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밤 지윤 씨 생각만 했고 제 일상에서 지윤 씨를 만나는 이 짜릿하고 은밀한 산행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는 지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격렬하게 뛰는 심장 위에 가져다 대었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그의 모든 대답이었다. 지윤 씨가 제 심장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지윤 씨를 원하고 사랑합니다. 지윤은 현수의 고백에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현수의 목을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저도요, 현수 씨. 저는 현수 씨를 기다리고 사랑했어요. 사랑을 확인하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정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입술을 포개었다. 현수는 지윤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지윤은 그의 목덜미에 매달리듯 깊숙이 키스를 이어갔다. 중년이 되어 찾아온 이 은밀하고 뜨거운 감정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강렬하고 절실했다. 길지 않은 입맞춤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드디어 확인한 남녀 간의 맹렬한 애정이 폭발하듯 담겨 있었다.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댄 채 한참 동안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의 허리와 어깨를 놓지 않은 채였다. 현수는 지윤의 볼에 남아있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이 산은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산행 파트너가 아닌 운명적으로 얽힌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산행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들만의 신성한 데이트 공간이 되었다. 매주 정해진 요일의 산행은 현수와 지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일탈이자 짜릿한 비밀이었다. 현수의 일상. 현수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지윤 생각에 피식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지윤의 일상. 지윤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할 때도 훨씬 온화하고 너그러워졌다. 그녀는 현수에게 받은 사랑으로 채워진 충만한 행복을 숨길 수 없었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일상으로 흘려보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오늘도 현수는 지윤과의 산행을 마치고 헤어진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지윤의 체온 때문에 아직도 따뜻한 듯했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수요일 오후 3시 그 산에서? 현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이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그에게 준 행복은 그가 4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행복의 정점에서 문득 날카로운 불안감이 심장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는 현실. 현수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죄책감과 희열이 공존하는 낯선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괜찮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지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일주일 버틸게요. 사랑해요. 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자신만의 비밀이 주는 달콤함과 현실이 주는 서늘함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은 그들에게 안식처이자 죄책감의 굴레가 되어가고 있었다.